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며칠 만에 어, 여러분들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말초신경병,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죠. 이 말초신경병증 환자들께서는 검사 받기를 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질병 검사 받는데 기꺼이 이러든 아무리 좀 큰 거라도 일단은 검사 받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초신경병증은 검사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게 아주 고약합니다. 고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통과 여러분이 받을 때 정말 힘들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병은 보통 어르신들 보면요, 한 번 받은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갖고 재활용하려고 하시지 다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는 등급 갖고는 검사 갖고는 현재 등급 이상을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향 6급 이항으로 상향 조정하려면 부득이 이를 악물고 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이 이 검사 받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르신들은 뭐 검사 포기해 버리신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 몸 전체로 따져서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이 검사 받기를 되게 꺼려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6급 이항 4114호로 승급을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승급 준비를 위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하기 전에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7급 갖고 있다. 아니 뭐 급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급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6급 이항 정도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6급 이항 4114호를 호에 승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단 진단 받는데 고통스러운 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진단 방법은 이제 무슨 검사를 하냐면 신경 전도 검사를 받아야 돼. 신경 전도 검사. 신경 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받느냐면 에, 신경 손상 장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신경 전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경 손상 장애 측정. 그런데 이 말초 문자 그대로 말초죠, 말초. 끝이란 얘기입니다. 끝. 그러니까 양쪽 손과 양쪽 발끝. 그 말초신경 아마 이 병명이 아마 생성될 때도 그 끝에 양쪽 손과 양쪽 발 끝에를 했기 때문에 말초라고 아마 정해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의미가 그렇게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초신경병 승급을 해야 되겠는데 또 검사를 받자니 한 번 받아본 어르신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꺼려합니다. 아, 내가 그냥 7급으로 있을래 그냥. 이 정도로 받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어르신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내가 맞지 뭐 하고 탁 맞는 사람도 있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 신경 전도 검사를 받는데 이게 말초라는 것은 손끝과 발 양쪽 발 끝을 얘기합니다. 양쪽 손 끝.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에요. 말초신경병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좀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손 또는 양쪽 발 신경 전도 검사를 받을 때 신경 손상 장애 측정을 하면 어느 정도 신경이 손상되어 있나 그 장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양쪽 손과 또 양쪽 발 그 근위축과 근약증 맨 끝에가 뚜렷이 이 근위축과 근약증에 이상 소견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상 소견. 자, 이상 소견이라면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의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만이 소견에다 쓸 수가 있죠. 의사가 소견서를 쓰죠. 자, 그러면은 이 검사를 받을 때 이거 보훈병원에서도 보면요, 자기네들 병원에서 말초신경병 검사 시스템이 잘 돼 있대요. 본인들 얘기예요, 본인들 얘기. 근데 거기서도 보고 지금 현재 그 중앙보훈병원에 아마 이 담당 의사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의견을 보면은 뭐 시스템도 일반 병원에 못지않게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저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서 일반 병원, 그러니까 보훈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 가셔서 왜냐하면 가시기 전에 내가 칠구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이제 바로 가셔도 되죠. 검사 기록이 있으니까 가셔서 일단 신경 전도 검사를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 측정이죠. 이게 신경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위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쪽 손 또는 양쪽 발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위축과 근약증 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대요. 그리고 검사 결과 의사 소견이 여기 이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보다 더 확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소견이 필수 제목 제출돼야 될 서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소견이 꼭 붙어야 되는데 의사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의사 소견이 이거는 근위축과 근약증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진단서에 표기해주고 소견서에도 내가 이렇게 신경 손상 장애 측정을 검사했는데 양쪽 손은 어떻고 양쪽 발은 어떻고 이렇게 근위축과 근약증이 발견됐고 또 이 검사 결과 이런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견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물론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6급 이항 1145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요 후유증이 아니고 후유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걸 했죠. 전립선암에 대해서 했는데 전립선암도 등급이 잘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가 상당한 비중,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은 의사 소견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사 기록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검사 기록과 소견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해 갈 거는 의사 진단서하고 소견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진단서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소견서를
잘 받아야 돼요. 일단은요. 의사가 좀 꼼꼼하게 이 질병의 어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 검사 기록 이렇게 뭐 준비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아마 이제 그건 필요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든지 이 질병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든 CD가 있으면 꼭 CD를 영상물을 챙기는 것은 이건 필수입니다. 없으면 그때 이 무슨 검사든지 받을 때 CD 촬영이 안 돼 있으면 검사 이제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말초신경병을 지금 7급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급이 없어도 6급 이상 41145에 지금 도전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적은 병원에 말고 일단 적은 병원 가서 소견서를 써서 자기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일단 소견서를 하나 받으세요. 그 소견서를 하면은 그 소견서를 의사가 써주면은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소견서를 제출하면 이제 검사를 받게 되죠. 되는데 이 검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질병이 검사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히 더 민감하게 거기 검사 기록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견서도 좀 상세하게 그리고 진단서는 이제 뭐 질병 기호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상세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소견서는 의사가 이 질병을 이렇게 해보니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봐서 이건 확실히 말초신경병증이 맞다. 이런 소견서를 하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바쁜 일이 계속 있어서 좀 방송도 여러분 자주 못하고 그리고 또 전화도 잘 못 받고 또 어제 그제는 이 또 전화기가 오래됐어요. 나 오래된지 몰랐는데요. 오래돼서 갑자기 또 전화기가 고장이 나갖고 또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전화기 바꾸느라고 전화기를 바꿔도 원래 그 내 거 본체의 모든 기록이 살아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전화도 못 받고 방송은 뭐 물론이고 일도 못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일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빨리빨리 이 방송 끝내놓고 또 하루 종일 이제 또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훈 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도 한번 지금 제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현재 방송도 못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니까 보훈부 장관이 자기 취임사에서 여러분께 상당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는 꼭 그걸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취임하면서 바로 해야 되는데 벌써 월말이 다 돼가잖아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다른 데서 보신 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보훈부 장관의 취임사에 나와 있던 뭐 취임사 뭐 이런 잡다한 건 빼고 우리와 직접적인 국가유공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 날씨가 좀 덥습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게 기분 좋은 하루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